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좀 중요한 몇 가지가 또 미리 좀 있어서 그거를 좀 같이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RLC가 있는 회로는 일반적으로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돼요. 그리고 우리 책이 이제 RLC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를 구분해 놓긴 했어. 근데 그 구분된 게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만 조금 이제 나눠서 풀이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회로에 대해서 회로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는 우리가 앞부분에 배웠었던 뭐 KVL, KCL, 그다음에 뭐 메쉬 어널리시스, 노드 어널리시스라는 거를 이용해서 회로 해석을 하고 회로 방정식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RLC가 같이 있는 회로의 방정식을 쓰게 되면 처음부터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나오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1차 미분항과 자, 1차 미분항과 그다음에 뭐 이렇게 족분항이 같이 있고 뭐 이거 이퀄 뭐 fx 형태로 되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와요. 자, 그리고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이제 2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2차 미분식에 그러니까 2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이제 1차 미분 방정식과 달라지는 게 이제 몇 가지 있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게 특성 방정식의 근이 S1, S2 두 개가 나온다라는 게 다른 점이라고 얘기했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의 상수가 K1, K2가 된다라는 게 또 다른 점이었어요.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1차 미분 회로를 풀 때는 K1만 구해주면 됐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됐었지. 그래서 뭐 V의 제로 플러스라든지, 뭐 I의 제로 플러스라든지, 요거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직류 정상 상태를 보통 이용했었죠. 주어지지 않았으면. 직류 정상 상태를 이용해서 얘를 가지고 K1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2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K1, K2를 구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조건이 두 개가 나와야겠지. 첫 번째 조건은 여기서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은 dt분의 dv의 뭐 제로 플러스라든지 뭐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라든지, 자, 추가적인 조건을 하나 더 구해줘야 돼.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에 대한 정보가 처음에 쓰여진 이 식의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요게 일단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물론 특성 방정식 빼고. 자, 그러면 일단 자, 이렇게 1차 미분, 1차, 2차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구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 뭐 1차 미분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1차 미분 회로와 마찬가지로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는 1로 맞춰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얘를 가지고 특성 방정식을 풀 때는, 그러니까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전체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전체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 일단 강제 응답을 구하고 고유 응답을 구해야 되는 거는 역시나 동일해. 그럼 강제 응답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지? 시험 강제해라는 거를 두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 그랬잖아요. 시험 강제해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면 돼요? 이 fx라고 하는 강제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강제 함수가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1학기에 다루는 이 회로에서는 직류 전원일 테니까, 직류 전원인 경우에는 강제 함수를 임의의 상수 a로 두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임의의 상수 a로 두고 그 a 값을 여기에 대입해주고 여기에 대입해주고 여기에 대입해주고 난 다음에 equal fx가 되는 그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두 번 미분하면 0일 거고 한 번 미분하면 0일 거고 결국 남는 거는 여기 그리고 요 위치에 있는 요거를 가지고 a 값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게 강제 응답을 구하는 방법이고, 고유응답 구하는 것도 동일해요. 고유응답 구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1차 미분 회로에서는 한 번 미분되면 S, 그다음에 미분되지 않았으면 그냥 1을 대신 대입해 줬잖아. 자, 두 번 미분되면 S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쓰게 되면 S제곱 더하기 A1 S 플러스 A0 이퀄. 자, 중요한 거는 고유응답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강제함수 부분은 0으로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 이퀄 0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일단 지울게.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방정식 형태이기 때문에 저 S에 대한 근이 두 개가 나와요. 그렇죠? S1, S2 두 개가 나오는데 이 근의 형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자, 두 개의 실근인 경우 그리고 그러니까 자, 실근이면서 중근인 경우 그리고 두 개의 복소근인 경우 이렇게 나눌게요. 자, 그러면 자, 지금 S1과 S2의 어떤 근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이 나눠진 형태에 따라서 응답의 형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응답의 특성이 달라져. 그러니까 VNT라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쓰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그래프 형태로 나타냈을 때 그 그래프의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자, 두 개의 실근이냐, 아니면 중근이냐, 아니면 뭐 복소근이냐로 나누기도 하고 또 다른 기준, 어차피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또 다른 기준이 뭐가 있을 거냐면 여기 있는 요 A1이라는 것과 A0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쓰게 될 어떤 뭐 공식 혹은 관계식과 연결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을 비감쇄 고유 진동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뒤에 다시 나올 거니까 그때가 써줄게. 비감쇄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데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거는 루트의 A 제로로 우리가 앞으로 정의할 거예요.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정의하고 여기 1차 미분항의 개수를 A1, 그다음에 일반항의 개수를 A0로 정의했을 때 A0의 루트를 씌우면 그게 오메가 제로라는 비감쇄 고유 진동수가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루트를 씌우면 보통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0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부분을 제외하고 플러스 부분만 취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감쇄 B라는 걸 우리가 정의할 건데 감쇄 B는 우리가 2 오메가 제로분의 어 마이너스 좀 보겠다. 2 오메가 제로분의 A1으로 정의를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뒤에 다시 나올 거긴 한데 요거는 외워야 돼. 자, 그리고 이 감쇄 B라는 것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요 근의 형태도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에는 감쇄 B가 1보다 커요. 실근이면서 중근을 갖는 경우는 감쇄비가 1이야. 그리고 복소근을 갖는 경우는 감쇄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돼요. 그래서 감쇄비에 따라서 특성 방정식의 어떤 글의 형태도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요 부분을 지울게. 요 부분을 지우고 좀 다시 쓸게요.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에 우리가 그럼 결국은 이제 이거를 또 외워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자, VN이라고 하는 그 고유 응답의 형태가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p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 그치? 그 알고 있는 거에 구한 s값 넣고 우리가 전체 응답에서의 뭐 초기 조건 이용해서 k값 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 형태가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1번, 2번, 3번의 형태로 나올 거야. 자, 첫 번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Vn에 대한 거예요. 자, K1 익스포넨셜의 S1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의 S2t의 형태로 고유응답이 정해질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한 S1, S2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두 개의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K1 값과 K2 값을 구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 실근이면서 중근을 갖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때는 그냥 뭐 S1이든 S2든 같은 값이니까 S1 이퀄, S2 이퀄 S로 보면 되겠지. 그렇죠?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근의 형태가 그러니까 고유응답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K1 익스포넨셜의 ST 더하기 K2 곱하기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가 돼요. 여기 T가 들어가는 게 차이가 나. 요거 잘 기억하고 자, 세 번째. 요거 시간 지났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복소근을 갖는 경우인데 복소근의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합시다. 이제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아니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A 오메가로 정의합시다.
자, 복소수에서 얘가 실수부에 해당되는 거고 허수부에 해당되는 게 오메가라고 정의를 할게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복소수라는 게 실수 더하기 허수잖아. 그래서 실수부를 시그마, 그다음에 허수부를 오메가라고 했을 때, 자, K1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마이너스 시그마 t, 마이너스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돼. 그러니까 일단 뭐 어차피 값이 정해질 거니까 t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그다음에 사인 오메가 t. 여기서 있었던 이 시그마와 오메가가 여기에 각각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근의 그러니까 세 가지의 고유응답의 형태를 일단 외워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나눠질 때에 자, 이와 같은 조건으로 나누어진다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었던 뭐 비감세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 오메가 제로 값은 루트 A 제로다라는 거, 그다음에 감수의 B는 이 오메가 제로분의 A1에 해당된다. 요것 좀 외워주면 좋겠어요. 일단 이게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에 대한 요약이야. 그리고 이거를 좀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강제응답에 대해서는 바뀌는 게 없어요. 고유응답에 대해서만 바뀌는 게 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워야 될 게 좀 몇 개 있겠지?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필기를 너무 빨리 지운다는 지적이 있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 일단 2차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계산이 유도돼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RLC 직렬 회로이고 지금 무전원이죠. 자,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에 자, 요거 뭐 복습의 의미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I라고 하는 메쉬 커런트가 있고, 그러면 자, 전압 상승의 합은 0이고, 전압 강화의 합이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가 R 곱하기 I. 그리고 여기 인덕터에서의 전압 강화가 L 곱하기 DT분의 DI가 되고, 그리고 자, 여기 커패시터에서의 전압 강화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C분의 1이 붙어야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I 타우 D 타우가 되죠. 0을 오른쪽에 쓸게.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나눠 쓸 수 있지, 구간을. 만약에 우리가 초기 조건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C분의 1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한 I 타우 D 타우 더하기 C분의 1의 마이너스 0부터 t까지에 대한 I 타우 D 타우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초기값. 여기서 V0라고 하는 것이 지금 t 콜 0일 때에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던 그러니까 에너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V0만큼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유도한 식이에요. 첫 번째 유도한 식이고 이걸 2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2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바꾸려면 양변을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지금 r 곱하기 dt분의 di가 되고 여기 그러니까 인덕터 같은 경우에 l 곱하기 dt 제곱분의 d 제곱 i가 되고 지금 요거는 상수항이니까 시간에서 미분하면 0이 되겠죠? 제외되고 남는 게 여기인데 지금 여기 0을 대입했을 때는 상수값이 나올 거고 t를 대입했을 때의 것만 남아서 C분의 1 곱하기 IT 걸 0이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해줘야 될 게 뭐야? 최고차 미분의 개수를 1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양변을 t에 대해서 나눠주게 되면 dt 제곱분의 d 제곱 i 더하기 L분의 R의 dt분의 di 더하기 L 곱하기 C분의 1 IT 이퀄 0. 자, 이게 우리가 저 회로에서 구할 수 있는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 초기 조건은 이제 얘를 이용해서, 특히나 이제 여기는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두 번째 초기 조건을 t 이퀄 0일 때 dt분의 di를 구하게 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요 식에다가 각각 t 이퀄 0을 대입하면 지금 뭐 여기는 이제 v0 값만 남게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t 대신에 0이 들어가니까 조건 구간에 뭐 반대쪽 끝이 0, 또 한쪽 끝이 0이잖아요. 그럼 이 값은 0이 되겠죠? 얘 제외되고 나면, 자, 얘 남고, 여기 이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 여기 있고, 이건 지금 구한 거고, 여기 r 곱하기 i의 제로 값을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여기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일 때 혹은 제로 마이너스 될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좀 연습을 같이 좀 해봅시다. 자, 지금 이제 다시 우리 이제 해야 될 걸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이 이제 뭐 항상 되느냐에 대한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덕터만 두 개 있어요. 커피스턴은 없어. 그런데 얘는 2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RLC가 모두 포함된 회로가 있고, 얘는 당연히 2차 미분 방정식이 되겠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얘는 아까랑 비슷하게 인덕터가 아니라 이번에는 커플리스터가 두 개가 있는데 서로 커플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2차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자, 일단 뭐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RLC가 다 있지 않아도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어떤 뭐 특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뭐 커피스터가 두 개 있더라도 2차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미분 방정식을 1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라는 건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적어도 내가 문제를 내거나 시험을 낼 때는 2차 미분 방정식이 되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냐 안 되냐는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뭐 어떤 경우에 되고 어떤 경우에 되지 않는지는 알면 좋겠으니 우리 같이 좀 풀어봅시다. 자, 지금 이와 같은 회로가 주어져 있고 I1, I2라고 하는 이제 메쉬 커런트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자, 여기 전압 강화, 전압 강화, 여기 전압 강화, 여기 전압 상승이지. 그럼 전압 상승의 합이 VG고, 지금 그냥 VG라고 상수처럼 쓰여져 있는데 그냥 이거를 VGT라고 그냥 생각을 합시다.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꼭 뭐 직류전원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기 전이니까 그냥 VGT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8옴에서의 전압 강화가 여기 다 섞여 써 있구나. 자, 그러면 VG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전압 강화가 8 곱하기 I1만큼의 전압 강화 있고, 자, 2헨리 인덕터에서의 전압 강화가 2 곱하기 DT분의 DI1만큼 있고, 그리고 4옴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가 4 곱하기, 자, I1과 I2가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I1 마이너스 I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겠죠? I1 마이너스 I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겠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요게 첫 번째 식. 그리고 그 첫 번째 식을 정리를 잘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식 봅시다. 오른쪽에서의 회로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자, 전압 상승의 합은 0이고 전압 강화를 보게 되면, 자, 1N에서의 전압 강화 1 곱하기 DT분의 DI2, 그리고 자, 4옴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 4 곱하기 I2 마이너스 I1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얘가 특이한 건데, dt분의 di2 플러스 4i2 마이너스 4i1은 0이다. 자, 그러면 이게 i1에 대해서 i1은 어쩌고저쩌고라고 해서 i2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i1을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지금 dt분의 di1인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제곱, 그러니까 2차 미분식이 유도가 되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거 여기 보이는 것처럼 2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그래서 자, 인덕터만 두 개 있는 경우이긴 한데 이 경우는 커플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데, 커플링이 되어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식과 여기 두 번째 식과 첫 번째 식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커플링이 되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2차 미분식의 형태로 표현된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지금 요거 보면은 RLC 직렬 회로이면서 전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데 아까는 이제 무전원이었고 이거는 이제 전원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같이 보면, 자, 저항
아니, 여기 지금 VG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량 R 곱하기 I, 그리고 인덕터에서 전압 강화량 지금 여기 L 곱하기 D분의 DI가 있고, 그 다음에 커패시터에서의 전압 강화량을 보는데, 여기는 이제 아까는 우리가 초기 값을, 초기 시간을 0으로 봤기 때문에 0부터 t까지에 대한 걸 나눴는데, 여기는 초기 시간을 t0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t0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구간을 두 개로 나눈 거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까지에 대한 적분값을 우리가 초기 조건에 의해서 초기 값으로 표시한 거고, 지금 여기 나머지 구간을 표시한 거죠. 자, 이와 같은 식이 표현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게 되면 미분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미분하게 되면 R 곱하기 DT분의 DI, 그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C분의 1 곱하기 IT가 남고, 그리고 얘는 상수항이니까 없어지고, 그다음에 L 곱하기 DT 제곱분의 D 제곱 I가 남고, 이렇게 그치. 는 얘도 지금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DT분의 DVG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을 다 L로 나눠주면 이거 없어지고 여기 L, 그다음에 여기 L, 그다음에 여기 L분의 1. 그렇게 해서 정리된 게 지금 여기는 요 식이고, 최고차 항이 2차 항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2차 회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자 2차 회로인 형태이고, 자 아래쪽에 있는 걸 보면 자 얘는 V1 그리고 V2라고 되어 있고, V라고 하는 지금 전압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그라운드 잡았고 위쪽에서의 노드 전압이 얼마가 되냐면 이게 VG가 돼요. 그렇지?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아래쪽 0, 위쪽은 VG.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은 0의 전압이고 위쪽은 VG만큼의 전압, 노드 전압을 갖겠지. 그리고 지금 여기 1번 V1, V2라고 하는 위치로부터 전류가 다 이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식을 써줘 봅시다. 그러면 여기 1번 노드, 그러니까 V1 노드에서의 KCL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를 놓고 보게 될 거고, 자 그러니까 커패시터에 대한 거 보면 C1 곱하기 DT분의 자 V1에서 0으로 빠지니까 DV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R분의 V1 마이너스 VG가 되겠지. R분의 1 곱하기 V1 마이너스 VG는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그게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요 식이고, 두 번째 식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같은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표현이 돼요. 근데 두 개의 식이 서로 연결이 안 되지. 지금 위의 식은 V1에 대해서만 포함하고 있고 아래쪽 식은 V2에 대해서만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식은 독립적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고, 각각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는 2차 회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좀 빠르게 넘어간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여러분한테 주어진 회로는 2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되는 회로가 주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 2차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화된 형태예요.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주고 난 후에 자,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7장에서 다뤘었고, 지금 8장에서 다룰 우리가 2차 미분 회로는 이와 같이 표현할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는 1로 맞춰주고 그다음에 A1, A0의 순서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감세 고유 진동 뭘 찾으라고 내가 했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내가? 모르겠어. 까먹었어. 다시. 자,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거냐면 이와 같이 세울 거예요. 이게 일반화된 형태야. 일반화된 형태고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추고, 그리고 자, 그 다음 1차 미분항의 개수를 A1,
그리고 일반항의 개수를 A0로 정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비감세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 오메가 제로에 대한 게 있고 그것은 어떻게 간다? 루트 A0로 우리가 앞으로 외우자. 알겠죠? 외우자라는 얘기야. 그리고 감쇄비라는 거를 우리가 쓸 텐데 감쇄비는 2 오메가 제로분의 A1 아니면 뭐 A0를 쓰고 싶으면 이 오메가 제로 대신에 루트 A 제로분의 A1으로 쓰면 돼요. 자,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데 뭐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외워야 돼. 자, 외워야 될 거 여기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전체 응답이라는 거를 구할 텐데 1차 미분 방정식, 1차 미분 회로와 마찬가지로 전체 응답은 자, 전체 응답 XT는 고유 응답과 강제 응답의 합으로 앞으로 구할 거예요. 동일하지 이거는. 그렇지? 그런데 자, 고유응답을 구할 때의 차이가 좀 나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자, 일단 1차 미분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고유응답을 구할 때는 강제함수를 0으로 맞춰야 되는 거는 동일해.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에, 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특성 문제를 쓰게 되면 S제곱 플러스 A1 S 더하기 A0 이퀄 0이 되고, 여기서 근의 형태가 S1, S2 두 개가 나올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감쇄비가 1보다 큰 경우, 1과 같은 경우, 1보다 작은 경우를 나눌 거고 감쇄비가 1보다 큰 경우는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고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이 경우가 자, 한글로는 내가 지금 뭐라고 할지 잘 모르겠고 오버댐핑이라고 얘기해요. 감쇄비가 1과 같은 경우 그때를 이제 그러니까 실근이면서 중근을 갖는 경우고 이때를 크리티컬 댐핑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앞으로. 그리고 요거는 내가 한글로 뭐라는지 알겠다. 임계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글로. 자, 그리고 감쇄비가 1보다 작은 경우 이것도 알겠다. 과제동. 얘는 임계제동. 그리고 얘는 부족제동이라고 할거야. 그리고 영어로는 언더댐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경우는 이제 두 개의 복소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특성 방정식. 그러니까 저 S1과 S2의 근의 형태에 따라서 VN 혹은 XN 혹은 IN이라고 하는 저 응답의 형태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고 하는 게 특성을 결정한다라고 해서. 그리고 조금 이따가 어떤 특성이 나타나지는지는 보여줄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그 형태에 따라서 뭐 그냥 두 개 실근을 간다고 하면 Vn은 K1 익스포넨셜의 S1t S1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의 S2t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K1 값과 K2 값 구해줘야 되는 거는 조금 뒤에서 연습합시다. 자, 그리고 강제응답 구할 때는 우리가 시험 고유회를 쓸 거고 지금은 그 강제응답을 임의의 상수로 놓고 대입해서 풀면 된다. 이 방법은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에서 1차 미분 회로에 썼던 것과 동일하게 쓰면 되고 자, 그래서 완전응답을 구할 때는 여기서 구한 xn과 여기서 구한 xf의 합으로서 구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요 프로세서만 좀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차이 나는 거는 요 고유 응답 부분에서만 차이 나요. 그래서 고유 응답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볼 거고 그다음 강제 응답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응답 쪽에 좀 집중해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데 S1과 S2의 근의 형태에 따라서 고유 응답의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했었잖아.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보다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회로, 그러니까 고용답은 시간에 대해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얘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뭐 두 개 다 어차피 같은 그러니까 개념으로 보면 돼. 자, 지금 얘가 언더댐핑 케이스고 얘가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고 얘가 오버댐핑 케이스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여기 이것이 목표로 설정된 궁극적인 값이라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값에 결국은 다가가야 돼. 근데 언더댐핑 케이스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변화가 심해요.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되게 큰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더댐핑 케이스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언더댐핑 케이스는 이와 같은 경우예요. 자, 궁극적으로는 지금 여기는 좀 너무 과하게 그리긴 했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 패턴을 따라서 점점 감소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출렁임이 꽤 있지. 그러니까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로 꽤 오랫동안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 오버댐핑 케이스인데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인데, 오버댐핑 케이스는 지금 여기서 이거야. 자, 여기서는 이거 해당되는 거고, 자, 오버댐핑 케이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일단 출렁임이 없어요. 출렁임이 없는 대신에 내가 목표를 했던 혹은 얘가 가야 될 어떤 값에 다가가는 속도가 좀 늦어. 지금 보면은 이제 크리티컬 댐핑 같은 경우는 오버댐핑과 언더댐핑의 사이 정도의 특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떤 특성을 갖느냐? 일단 약간의 출렁임은 있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좀 지우고 다시 볼게요. 약간의 출렁임은 지금 있는데 보면은 지금 요 값에 다가가는 속도가 오버댐핑보다는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언댐핑 케이스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지금 얘네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디자인해야 될 일이 지금은 없어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는데 오버댐핑 케이스가 좋냐,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가 좋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혹은 디자인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하면 돼요. 내가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싶은 시스템은 약간의 불안정성은 있더라도 빠르게 값을 수렴해 가는 게 좋다라고 하면 어떤 걸 쓰는 게 좋겠어?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로 디자인하는 게 맞아요. 내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안정성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면은 오버댐핑 케이스가 되도록 디자인해 주면 돼. 알겠죠? 자, 오버댐핑 케이스냐, 언더댐핑 케이스냐,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냐는 나중에 RLC 주로 이제 저항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될 텐데 저항 값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할 때는 저항 값을 그러니까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저항 값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언더댐핑, 오버댐핑,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를 나눌 수 있다,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감쇄비가 1인, 감쇄비를 1로 만들어주는 저항값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임계 저항값이라고 얘기할 거야.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나오는 개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언더댐핑 케이스,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 오버댐핑 케이스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고, 자,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의 입장에서 오버댐핑 케이스는 자, 두 개의 실근,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는 실근이면서 중근, 그다음에 언더댐핑 케이스는 어떤 경우? 두 개의 복소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거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언댐핑 케이스인데 이거는 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어떤 익스포넨셜 함수를 따라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 감소가 없는 거잖아. 인덕터랑 커패시터,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 경우야. 저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아요. 그 주고받는 형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출렁임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댐핑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거고.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할까요? 자, 우리 이제 해야 될 게 고용답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자, 고용답이 가장 큰 이제 얘기가 될 거고, 자,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가 고용답에서의 뭐 무전원 이제 회로를 얘기할 건데, 무전원 RLC 병렬 회로를 먼저 다룰 거고, 무전원 RLC 직렬 회로를 다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뭐 병렬 회로에서 나오는 어떤 식이 있고, 직렬 회로에서 나오는 어떤 식이 있을 텐데, 그 식까지 외우기는 쉽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 식을 외우기보다는 풀이 방법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비감쇄 고유 진동수, 그다음에 감쇄비, 그다음에 고용답의 어떤 특성 분석식의 형태에 따른 형태, 그거만 좀 일단 반드시 외우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 하나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일단 지금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2차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고용답을 구할 거기 때문에 강제 응답에 해당되는 강제 함수가 0으로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 잘 유념해서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가
자, 특성 방정식을 써야 되는데 두 번 미분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S제곱. 한 번 미분되면 A1의 S 더하기 자, A0 이퀄 0. 자, 이거를 풀게 되면 우리가 S1과 S2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S1, S2를 구하기 위해서 2차 미분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근의 공식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자, 방금 전에 썼던 것과 같은 특성 방정식이 여기 쓰여져 있고 이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근의 공식을 썼고 그 근의 공식의 근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정하고 그리고 그때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xn1 그리고 xn2가 각각 k1 익스포넨셜의 s1t 그리고 k2 익스포넨셜의 s2t의 형태가 되고 그 두 개를 더한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 2차 회로의 고유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k1 값과 k2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추계 조건이 필요한데 그거는 뒤에서 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자, 근해 공식 혹시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서 잊어버렸으면 이렇게 쓴다는 거 좀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자, 넘어갑시다. 자, 여기 있는 요거를 같이 해볼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 자, 내추럴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추럴 리스판스 그러니까 고유 응답을 구하라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자, 지금 이와 같은 미분식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야? S제곱 더하기 10의 S 더하기 16 이퀄 0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죠. 뭐 그정식을 써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인수분해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으니 S 플러스 2 그다음에 S 플러스 8 이퀄 0이다 라고 우리 놓을 수 있겠지? 그러면 S1, S2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고유 응답이 뭐 in이라고 한다면 in이 k1 익스포넨셜에 자 여기 s1 마이너스 2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에 자 s2에 대한 거 마이너스 8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요식이 우리가 구한 요식과 일치하고 그리고 이제 k1 값과 k2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자, t 이퀄 0일 때의 i2 값 그리고 t 이퀄 0일 때의 dt분의 di2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지금 여기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k1 값과 k2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서는 두 개의 실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접근한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두 개의 복소근이나 중근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써줄게. 자, 첫 번째, 두 개의 실근이 나올 경우는 K1 익스포넨셜의 S1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의 S2t의 형태의 뭐죠? 고용답 식이 나오고 두 번째, 자, 중근이면서 실근인 경우, 그러니까 실근이면서 중근인 경우 K1 익스포넨셜의 ST 더하기 K2 곱하기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 형태가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두 개의 복소근을 갖는 경우가 되고, 자, 복소근의 형태가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다라고 합시다. 시그마가 실수부에 해당되고 오메가가 허수부에 해당돼요. 자, 이 경우에는 K1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사인 오메가 T. 지금 교재가 아니라 요 강의 안에 보면은 요 복소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랑 좀 다른 형태로 적어져 있는 식도 있거든요. 근데 두 개 다 지금 마찬가지의 식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여러분들 조금 더 편한 쪽으로 외우면 좋겠는데 나는 외우는 게 이게 더 편하더라고. 그래서 요걸로 나는 외워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일단 적으세요. 반복해서 적다 보면 언젠가 외워지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식
자, 나중에 녹화된 거 다시 올려줄게. 봅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비감세 고유 진동수와 그다음에 감세비에 대한 게 나오는데 S제곱 플러스 A1S 플러스 A0 이퀄 0이다라고 특성모양식 썼을 때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외워도 좋고 못 외워도 할 수 없고 이거는 좀 알면 좋겠고 자, 그랬을 때 자,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비감세 고유 진동수 혹은 비감세 고유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값을 우리가 오메가 제로라고 했을 때 그 오메가 제로가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A랑 A 제로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오메가 제로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로가 되어야겠지만 마이너스 부분은 우리가 제외하고 플러스 부분만 취해서 비감세 고유 진동수 혹은 고유 주파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감세가 없는 경우에 고유 진동수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자, S1, 2를 갖다가 지금 여기 있는 식을 가지고 일반에서 표현하면 지금 이와 같이 표현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뒤쪽에 있는 요 오메가 제로 앞에 붙은 게 1 마이너스 여기 감쇄 b의 제곱의 루트잖아요. 비감쇄라는 건 감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감쇄가 없다는 거를 0으로 잡고 넣게 되면 지금 이것이 1이 돼서 없어지고 오메가 제로만 남게 되지. 그때 감쇄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그 프리퀀시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의미는 이렇고 이거는 외우고 반드시. 자,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다음 감쇄비예요. 감쇄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오버댐핑, 언더댐핑,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를 우리가 나눌 수 있었죠. 그렇죠? 감쇄비가 1보다 큰 경우 오버댐핑, 1과 같은 경우 크리티컬 댐핑, 1보다 작은 경우 언더댐핑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감쇄비는 이렇게 써요. 2 루트 A0분의 A1인데 2 오메가 제로분의 A1으로 우리가 바꿔서 써도 되겠죠. 그렇죠? 루트 A0가 오메가 제로와 같은 값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도 외우고 자, 그리고 지금 요거가 아까 우리가 계속 썼었던 이 캐릭터리스틱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의 근을 일반화해서 표현하면 복소수의 형태로 표현될 텐데 그 복소수의 형태를 우리가 실수부와 허수부를 시그마 그리고 허수부를 오메가로 놓고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로 놓고 쓴다. 두 개의 실근인 경우는 오메가 값이 0이면 되는 거고 아니 오메가 값이 0으로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시그마 값이 이제 오메가 값은 0이고 이제 시그마 값이 두 개가 생기는 거고 중근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값이 0으로 수렴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요거 중에서 외워야 될 부분들 좀 외웁시다. 일단 최고차 미분한계수를 1로 맞췄을 때 S제곱 플러스 자 A1 S 더하기 A0 이퀄 0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에 자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요 A0의 루트를 씌운 거 그리고 플러스인 경우만 우리가 취하면 되는 거고 감쇄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2 오메가 제로분의 A1으로 정의가 된다. 자,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외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예제를 보면은 자, 특성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비감세 고유 주파수 혹은 진동수 오메가 제로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오메가 제로는 어떻게 구하는데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이 상수항에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렇죠? 그 값이 얼마야? 플러스 4만 취하면 돼요. 마이너스는 버리고 플러스만 취하면 돼요. 자, 감쇄비 제타는 이 오메가 제로분의 A1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서 A1 값이 2고 오메가 값이 4잖아요. 2 곱하기 4분의 2 그래서 4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4분의 1이면 얘는 어떤 댐핑일까? 크리티컬 댐핑, 오버 댐핑, 언더 댐핑 중에 뭘까? 자, 우리가 감쇄비를 가지고 크리티컬 댐핑이냐, 오버 댐핑이냐, 언더 댐핑이냐를 나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감쇄비가 1보다 크면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서, 이거 특성방정식의 근이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서 어떻게 된다고? 자, 오버 댐핑이에요. 감쇄비가 1이면, 자, 실근이면서 중근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된다? 크리티컬 댐핑.
1보다 작으면 두 개의 복소근을 가지면서 자, 언더댐핑이. 자, 이거 좀 외웁시다.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돼?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이 값이 1보다 작죠. 그러면 어느 경우에 해당돼? 세 개 중에서 자, 두 개의 복소근을 갖는 언더댐핑 케이스에 해당돼요. 이해돼요? 좀 외워줘야 돼, 이거는. 알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래쪽에 있는 예제 좀 풀어봅시다. 자, 지금 아래쪽에 있는 예제를 보면 자, 비감쇄 고유 주파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댐핑 레이쇼라고 하는 감쇄 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RLC 회로가 하나 주어졌고 자, RLC 병렬 회로가 주어졌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좀 복잡한 거 지우고 다시 할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결국은 뭐 쭉쭉 구해서 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같은 과정을 RLC 병렬 회로가 아니라 RLC 직렬 회로에서도 할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메가 제로는 직렬 회로나 병렬 회로나 동일하게 루트 LC분의 1이 나와. 근데 이제 요 값은 달라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외울 수는 없어. 그러니까 유도하는 과정을 좀 같이 좀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위쪽 노드의 전압을 V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모든 소자의 전압 V만큼이 양단에 걸려 있는 거지. 아래쪽 그라운드니까. 그러면 자, IG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전류가 노드에서 빠져나간다라고 봅시다. 이해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여기 저항을 가로지어서 흐르는 전류는 여기 있는 것처럼 R분의 V가 되겠죠. 아래쪽 0이고 위쪽 V니까 모든 소자의 V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R분의 V를 놓으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지금 여기 인덕터를 가로지어서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적분식으로 구해줘야 되고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다른 거는 앞에서는 우리가 0으로 놨었는데 여기는 이제 T0라고 하는 좀 더 일반화시켜서 식을 쓴 것만 달라요. 그래서 T0에서의 초기값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여기 적분값이 나오고 커패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는 C 곱하기 DT분의 DV가 되고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IG다라고 쓰면 되겠지. 2차 미분식의 형태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양변을 시간에서 한번 미분해요. 그러면 뭐 여기 R분의 1 곱하기 DT분의 쓸게요. R분의 1 곱하기 DT분의 DV 더하기 자 여기서 나오는 게 L분의 1 곱하기 VT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C 곱하기 DT 제곱분의 D 제곱 V 헐 DT분의 DIG가 되겠지. 자, 최고차 미분의 개수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요 C로 퍼페이턴 상수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RC분의 1 곱하기 DT분의 DV 나오고 여기 그러니까 2차 미분항 나오고 그리고 LC분의 1 곱하기 V 나오고 여기도 자 상수가 그러니까 이게 직류 전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IGT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C곱 C분의 1 곱하기 DT분의 DIG가 나오는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비감쇄 고유 진동수와 댐핑 레이쇼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그게 어디서 나와? 고유응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특성방정식의 해를 풀어 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얘는 뭐 자연스럽게 0이 되면 돼요. 그럼 남는 게 지금 이와 같이 남으니까 자 S제곱 더하기 RC분의 1 S 더하기 LC분의 1 이퀄 0. 자, 요거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특성방식이 이와 같이 주어졌으면 비감쇄 고유 진동수는 지금 여기 있는 요 항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지. 그래서 오메가 제로는 LC 루트분의 1. 자, 제타는 그러니까 감쇄 B는 2 오메가 제로분의 A1이니까 여기 있는 오메가 제로 값 써주고 요 값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요 대입하는 거 각자 대입해서 구해봐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지금 여기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알파라는 값과 오메가 제로 값 사이에 지금 요 관계식에 의해서 뭐 과제동 두 개 실근이고, 뭐 임계제동 그러니까 중근을 갖고 부족제동인 경우 두 개 복선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나도 못 외워. 예, 나도 못 외우는 걸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강조하진 않을 텐데, 나는 이거는 외워요. 감쇄 B가 1보다 크냐, 1이냐, 1보다 작냐에 따라서 두 개 실근을 갖고 중복근을 갖고 두 개 복선을 갖는데 과제동, 임계제동, 부족제동이 된다는 거는 자, 요거를 가지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둡시다. 앞에 거는 나도 못 외우는데 여러분들도 외우면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으면 칭찬은 해줄게. 네. 자, 봅시다. 이거 봅시다. 위에 거. 같은 얘기가 계속돼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그 방정식이 그대로 나왔고 그때의 비감세 고유 진동수 나왔고 앞에서 구한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댐핑 레이쇼가 나왔고 그랬을 때의 S1, S2를 자, S1, S2를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에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푼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거를 자, 알파라는 거를 지금 2RC분의 1로 정의를 하고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비감세 고유 진동수를 우리가 루트 LC분의 1로 정의했을 때 자, 알파 값과 오메가 제로 값의 사이의 관계식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관계식대로 나누면 두 개의 실근, 중복근, 두 개의 복선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값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외워야 되고 그리고 오메가 제로 값을 잘 구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관계가 좀 복잡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거는 그냥 무시하고 요거를 외워서 구분을 하면 좋겠어요. 알겠지?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했던 얘기죠. 자, 그래서 특성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자, 여기 IN이라고 하는 이 뭐지? 고유 응답의 형태가 특성 방정식의 근해 형태에 따라서 오버댐핑, 크리티컬 댐핑, 언더댐핑 혹은 언댐핑 케이스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특성을 결정한다라고 해서 특성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임계 병렬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임계 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회로를 디자인하고 싶어. 그랬을 때 임계 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항값을 맞춰주게 되거든요. 맞춰주는 형태로 우리가 보통 디자인을 하게 되거든. 그때 자, 감쇄비가 1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저항값을 우리가 임계 저항값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뭐 임계 병렬 저항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제 봤던 그 회로가 병렬 연결 회로이기 때문에 그냥 병렬이라는 걸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없어. 그냥 임계 저항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자, 여기 있는 요 감쇄비를 1로 만들어 주는 그러니까 저항값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와 같은 것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앞에서 나와야겠다. 지금 여기 감쇄비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감쇄비가 2R분의 1, 1 C분의 LL 루트 이퀄 자, 임계 저항값이 되려면 그러니까 감쇄비가 얼마나 된다고? 1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 R값만 넘기면 되지. R은 2분의 1 곱하기 C분의 L의 루트를 씌운 값으로 결정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감쇄비를 1로 만드는 임계 저항값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자, 외우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요거는 외워야 돼. 감쇄비를 1로 만들어주는 경우의 우리 특별한 저항값을 우리가 임계 저항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건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시험 문제에서 임계 저항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은 감쇄비가 1이 되도록 만드는 저항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요것만 일단 기억하고 예,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근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앞부분에서 한번 했어, 우리. 했던 거고, 뭐 이렇게 유도한다는 걸 유도한다는 게 이렇게 정의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자, 일반화시켜서 S라고 하는 특성 방정식 근을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로 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실수부에 해당되고 이게 오메가가 자 오메가만 허수부에 해당되는 거야. J는 허수부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 J를 붙여놓은 거고. 알겠죠?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을 때 자, 오버댐핑 케이스는 자, 감쇄비가 1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때의 그 S1, S2가 시그마 1 그리고 시그마 2에 해당되는 값이 된다. 그리고 그때의 값을 우리가 그러니까 고유응답의 형태가 K1 익스포넨셜 S1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 S2t 혹은 S1 값과 S2 값을 시그마 1과 시그마 2로 놓게 되면 이와 같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언더댐핑 케이스인데 언더댐핑 케이스 좀 이따 보고 일단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를 봅시다. 자,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쇄비가 1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 경우 어떻게 된다고? 자, S1과 S2가 뭐 시그마 값에 해당된다라고 보게 되면 자, 그때의 값이 자,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K1 익스포넨셜 시그마 t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요. K1 익스포넨셜 시그마 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 시그마 t로 놓고 계산하게 되면 자, K 익스포넨셜 시그마 t를 놓고 묶어주게 되면 이게 그냥 1차 미분 방정식의 어떤 고유응답 형태랑 그냥 같아져 버리죠. 자, 그래서 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는 유도하는 과정은 썼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볼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혹시 집에 가서 잠이 안 온다거나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면 잠이 잘 올 거예요. 자, 결과는 외웁시다. 결과는 이거, 결과 어디 갔냐? 자, 결과는 이거야. 자, 결과는 반드시 외웁시다. 자, 요 결과는 외워줘요. 자, 유도과정, 우리는 공대이기 때문에 유도과정 다 필요 없어. 결과만 갖고 문제를 잘 풀면 돼. 자, 그렇지만 뭐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그러니까 오늘은 좀 나가야 될 게 좀 많으니까. 자, 요거 외워야 돼요. 알겠죠? 자, K1 익스포넨셜 ST 더하기 K2 곱하기 자, T가 들어가는 거 되게 중요해요. T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로 돼요. 알겠지? 요게 언제? 감쇄비가 1인 경우 혹은 크리티컬 댐핑인 경우에 해당돼요. 혹은 특성 방정식 근해 형태가 실근이면서 중근인 경우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두 번째 경우 언더댐핑 케이스에 해당되는 건데 언더댐핑 케이스는 여기 보는 것처럼 감쇄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되고 그리고 특성 방식 근해 형태가 두 개의 복소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돼요. 그리고 그때의 근해 형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 그리고 시그마 마이너스 j 오메가의 형태다. 다시 말하면 시그마의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다라고 얘기한다. 라고 그러니까 약속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근해 형태인데 자,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거랑 좀 형태가 달라요. 지금 보면은 XNT를 지금 K1 익스포넨셜 S1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 S2T로 놨을 때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쓰여져 있는 것처럼 뭐 순수한 실수 소재 법칙과 전원을 갖고 있는 회로에서 XN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실수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그 리얼 넘버로 이루어진 회로이기 때문에 결과가 실수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복소수 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어떤 지금 그 켤레 수가 곱해지면서 정리가 되고 그래서 리얼 넘버만 남게 되더라 라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복잡한 얘기 다 생략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일러 공식이라는 게 있죠. 오일러 공식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는 자 이와 같이 쓰여지게 되고 자 그거를 이용해서 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또 다른 형태가 있다 그랬지. 자 이 형태를 놓고 써도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 아니면 얘를 이용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형태가 좀 더 복잡하거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 그래서 추천하기는 XNT를 K1 익스포넨셜 시그마 T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 시그마 T 사인 오메가 T. 요렇게 외우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외워도 되고, 여기 있는 이 형태로 외워도 돼요. 둘 중 하나는 좀 잘 외우고 있읍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머릿속에 들어왔을 거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면, 자, 감쇄비가 1보다 크면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고, 그때를 우리가 오버댐핑 케이스에 해당되고, 아까 봤던 것처럼 K1 익스포넨셜의 S1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의 S2t의 형태가 나오고, 자, 두 개의 중근을 갖는, 아니, 두 개의 중근, 실수이면서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자, 감쇄비가 1인 경우에 해당되고, 그때는 K1 익스포넨셜의 ST 더하기 K2 K2 곱하기 T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가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자, 마지막으로, 자, 감쇄비가 1보다 작은 경우는 두 개의 복소를 갖는 경우에 해당되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외워도 되고, 아니면 여기 쓰여져 있는 이 형태로 외워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좀 잘 외웁시다. 알겠죠? 자, 이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외웠다라고 가정하고, 이게 계속 쭉쭉 쓸 거니까 좀 반복해서 좀 봐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중근에 대한 거 여기 쓰여져 있고, 강조하는 거 여기 t가 중간에 들어간다는 것만 잘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실제로 문제를 이번에는 그 뭐지? 직렬 연결 회로에 대한 거를 좀 풀어볼 건데, 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댐핑 레이쇼에 따른 뭐죠? 저기 고유응답의 형태를 한번 좀 분석해 봐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직렬 연결 회로이고, 지금 이 경우에는 자, KVL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전압 상승은 VG만큼 있고, 나머지 전압 강화가 있다라고 치면 R 곱하기 I만큼의 전압 강화, L 곱하기 DT분의 DI만큼의 전압 강화,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그 커피스터에서의 전압 강화량을 적분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자, 양변을 시간에서 한번 미분하면 L 곱하기 DT제곱분의 D제곱 I, 그 다음에 R 곱하기 DT분의 DI, 그리고 여기서 남는 게 C분의 1 곱하기 I만 남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전압 원에 대한 거를 시간에서 한번 미분하면 DT분의 DVG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렇죠?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을 여기 L로 나눠줘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 1로 됐고, 1차 미분항은 L분의 R, 그리고 여기 일반항은 LC분의 1, 그리고 여기 전원에 대한 식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고용답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0으로 대체되면 되겠지? 그래서 특성방식을 써주면 여기 두 번 미분한 거니까 S제곱, 그리고 한 번 미분한 거니까 L분의 R 곱하기 S, 그리고 여기 LC분의 1 이퀄 0.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감쇄 고유 진동수는 맨 마지막에 쓰여 있는 이것의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리고 그 루트를 씌운 형태가 루트 LC분의 1이 되는데, 아까 병렬 연결 회로나 여기 직렬 연결 회로나 비감쇄 고유 진동수 형태는 동일하다라는 거는 그냥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냥 구할 수 있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게 오메가 제로의 제곱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자, 감쇄비를 구하게 되면 감쇄비에 있는 형태는 달라지는데, 자, 이 오메가 제로분의 A1, 그리고 이게 A1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아예 한 번에 구했어요. 자, 임계 저항값을 구해라 라고 했고, 그리고 임계 저항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값이 1이면 되겠죠. 그래서 R은 2 곱하기 C분의 L의 루트다라고 나오게 되고, 그게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임계 저항이 의미하는 거는 감쇄비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저항값이다 라고 알면 되겠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실 오늘 얘기는 좀 외울 게 좀 많기는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감쇄비의 형태에 따라서 고유응답의 형태가 지금 세 가지가 나오게 됐죠. 그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알겠지? 물론 이제 감쇄비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야 됐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 근의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성방식 근의 형태에 따라서 고유응답의 어떤 포맷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거를 못 외우고 있으면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답을 끝까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세 가지 감세비가 1보다 클 때, 1과 같을 때, 1보다 작을 때에 대한 고유응답의 형태는 반드시 좀 외웁시다. 알겠죠? 외우고 잘 외워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뭐 문제처럼 생긴 게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지금 여기 저항값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저항값 정해지지 않았고, 나머지 인덕터와 커피시턴스 상수는 주어졌어. 그랬을 때 저항값에 따라서 이것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저항값을 조절해서 뭐 오버댐핑, 언더댐핑, 크리티컬 댐핑, 그리고 뭐 혹은 여기 언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항값을 0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이거를 막 그러니까 디자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일단 지금 이와 같은 회로가 주어져 있고, 우리가 앞에서 주어졌었던 요 식을 가지고 그냥 여기다 적용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은 2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S제곱 플러스 R 곱하기 S 더하기 4 이퀄 0에 해당되는 거고, 자, 이거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비감세 고유진동수 오메가 제로는 2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감세비는 2 오메가 제로분의 A1인데 A1 값이 지금 R이니까 4분의 R에 해당된다. 그러면 자,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부터 봅시다.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가 되려면 이게 1이 돼야겠지? 그리고 그때가 임계 저항값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임계 저항값이 얼마겠어요? 4옴. 저항이 4옴일 때의 값이 어떻게 돼? 아, 그러니까 저기 뭐야? 감세비가 1이 되고 그때의 중근을 갖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4옴을 기준으로 이제 나누게 되었고, 자, 그때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각각에 대한 해를 구하는 거는 요 다음 장에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봅시다. 이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되죠. 오버댐핑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저항값 R이 4보다 크면 두 개의 실근을 갖는 오버댐핑 케이스에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임계 저항값 4옴보다 크면 오버댐핑 케이스에 해당되고, 저 4보다 큰 임의의 저항값을 놓고 뒤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R 값이 4옴보다 작으면 되겠지? R 값이 4옴보다 작으면 언더댐핑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고, 두 개의 복소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자, 그리고 자, 언댐핑 케이스는 저항값이 0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냥 저항값을 뭐 네, 이거 상관없이 0으로 두고 풀면 돼요. 그러면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값은 앞에서 구한 S제곱 플러스 RS 더하기 4라는 요 값은 우리가 이미 구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값을 가지고 지금 넘어왔어요. 그리고 자, 여기 오버댐핑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4옴보다 크면 오버댐핑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4옴보다 크면서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임의 값을 정한 거야. 그리고 그 임의 값이 5옴이 된 거고 5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4의 형태가 되죠. 그리고 그때의 S 값을 구해주면 S 값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두 개의 실근이 나오지. 자,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정한 게, 자, 이 경우에 감세비가 1보다 크고, 감세비가 1보다 클 때는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지금 보면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고유 응답을 구하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K1 exponential S1t 더하기 K2 exponential S2t 이 자리에다가 S1 값과 S2 값 대신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K1 exponential의 마이너스 t 더하기 K2 exponential의 마이너스 4t가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자,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있는 요 방정식은 앞에서 갖고 온 거고, 저기 R값 대신에 얼마 넣으면 돼? 임계 저항값 4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R 대신에 4를 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마이너스 2가 충분히 돼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고유 응답을 구하게 되면 자, K1 익스포넨셜의 ST 더하기 K2 곱하기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로 놓으면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S 값이 마이너스 2니까 K1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더하기 K2 곱하기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반복하는 이유가 요 근의 형태에 따라서 고유응답의 형태가 달라지는 걸 계속 연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경우 봅시다. 자, 언더댐핑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고, 자, 이때는 4옴보다 작으면 되니까, 자, 어차피 뭐 딱 떨어지는 값은 아닐 테니, 그냥 가정을 2옴을 했어요. 4옴보다 작은 것을 2옴을 했고, 자, 그때에, 지금 요거 잘 봐봐요. 자,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하면 S1 값과 S2 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 루트 3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게 뭐냐면 실수부가 얼마인지를 찾으면 되고 이게 시그마 값이 되고 허수부가 얼마인지를 찾게 되면 이게 오메가 값이 돼요. 자, J 빼고 써야 돼. 알겠죠? J 빼고 자, 오메가 값이 루트 3 그리고 그 실수부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여기 위에 거 좀 지우고 자, 두 개의 복소근을 갖는 경우이고 언더댐핑 케이스고 제타 값이 1보다 그러니까 감쇄비가 1보다 작은 경우이고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K1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사인 오메가 t로 외워서 써보자라고 했었죠. 시그마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오메가 값 루트 3. 그러면 각각 대입하면 돼요. K1 거의 시그마에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t 코사인 루트 3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t 사인 루트 3t. 자, 이게 두 개의 복소근을 갖는 경우 언더댐핑 케이스의 고유응답의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자, 마지막. 언댐핑 케이스에 대한 거고 그때는 R 값이 0이 되니까요. 지금 여기서 요 S제곱 플러스 4에 대해서 풀어주면 되고 자 실수부가 없이 허수부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자, 아까 얘기했던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에서 시그마 값을 0을 넣으면 돼. 그러면 K1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 시그마 T 사인 오메가 T에 이거 대신에 0, 얘 대신에 0 넣으니까 K1에 1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오메가 값이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렇죠? 그래서 2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 시그마 T인데 0 넣으니까 여기 1 되고 사인 2T. 이게 언댐핑 케이스고 언댐핑 케이스는 어차피 지금 여기 얘랑 같은 경우로 생각하면 되고 왜냐하면 지금 요 제타 값이 1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감쇄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수부가 없는 그냥 두 개, 그러니까 허수 값이 두 개, 그러니까 두 개의 근이 허수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실수부가 없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이제 K1, K2 대신에 지금 B1, B2로 그냥 넣었다는 것만 다르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2t, K2 사인 2t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합시다.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결국 한 거는 자, 지금 여기 있는 그 고유응답의 형태 세 개가 제일 중요한 얘기고 질문이 없으니까 또 나가볼게요. 자, 지금 이제 좀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게 구체적인 숫자들이 좀 나오는 건데 자, 아까 앞에서 봤었던 무전원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전원에 0을 대입한 거예요. 자, 무전원 R, L, C 병렬 회로이고 R값, 그다음에 L값, C값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때에 자, V0의 마이너스 값을 4 그리고 IL의 제로 마이너스 값을 0 그리고 뭐 무전원인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시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여기서 들어가는 전류가 IG가 있고 그리고 나가는 전류 이렇게 세 개 있고 모든 소자들의 양변에 걸려 있는 전압이 V다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전류 여기 있고 나가는 전류가 지금 여기 R분의 V 그다음에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값 그다음에 이게 커패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양변을 시간에서 한번 미분해줘야 2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양변을 시간에서 한번 미분하면 자, 뭐 앞에서 했던 거니까 그냥 뭐 결과적으로 씁시다. 자, 요게 시간에서 한번 미분된 형태의 값이고 이거를 우리가 위에서 이제 뭐 저항, 그다음에 인덕터, 커패시터 값을 대입해서 쓰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돼요. 자, 요거까지는 앞에 있는 거를 이용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특성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S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5 이퀄 0이 되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 근형공식을 써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인수분해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S 플러스 1, S 플러스 5 이퀄 0이 되겠지? 자, 그럼 뭐 이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를 이미 알았는데 그냥 연습 삼아서 자, 오메가 제로 값은 여기서 얼마예요? 루트 5. 그치? 그리고 감쇄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 오메가 제로분의 A1 값을 하면 되겠지? 2 곱하기 루트 5분의 지금 6을 계산하게 되면 자, 지금 루트 5가 2점 얼마 정도 2점 뭐 5는 안 넘고 2점 얼마 정도 되지. 그래서 한 2.3 정도 될 텐데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이게 1보다 큰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가 일치하지. 그래서 S1 값, S2 값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자, 여기 있는 요 K1 exponential ST 더하기 K2 exponential ST의 K1 exponential 마이너스 T 더하기 K2 exponential 마이너스 5T 그게 여기 쓰여져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것까지만 했어. 여기까지만 하고 K1 값, K2 값 안 구했는데 이번에는 K1 값과 K2 값까지 구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K1 값과 K2 값을 구할 건데 자, 전압 VT에 대한 거고 문제에서 초기 조건 V0 마이너스에 대한 값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V0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요 소자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니까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도 여기 있는 4V겠지. 초기 값이. 그러면 자, V0의 마이너스는 V0의 플러스와 같고 그게 4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해돼? 그러면 일단 그걸 하나 쓸 거야. 여기 있는 요거를 위해서 하나 쓸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자,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dt분의 dv의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해줘야 돼.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 차례 얘기하긴 했는데 저 값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쓴 회로 방정식에 저 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 포함되어 있어? 지금 여기 있는 요걸 구해주면 되지. 그리고 저걸 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t 대신에 0 값을 넣어주면 돼요. 이런 이제 얘에 대한 처리가 좀 애매한데 얘에 대한 처리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요 값을 n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한 v 뭐 dt 그리고 더하기 0부터 t까지에 대한 v dt로 나눌 수 있죠. 요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는 적분을 여기 L분의 1 빠졌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한 적분과 0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을 나눌 수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한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인덕터의 초기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 값과 같은 거지. 전류값과 같은 거지. 맞아요? 근데 그 값이 0이래. 그러면 지금 앞에 붙어 있는 얘는 0의 값을 갖고 이 뒤에 것만 남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뭘 해야 된다 그랬어?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 t 값 대신에 0을 대입하고 여기도 v0 값을 쓰면 되고 여기도 t equal 0 그리고 여기도 0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렇죠? 자, r분의 v0인데 저기서의 v0가 얼마겠어요? 얼마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컵페이스트에 걸려있는 전압값이나 얘네들한테 걸려있는 전압값이나 같아. 그러면 원래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은 연속성이 없는데 컵페이스터랑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컵페이스터 때문에 얘도 연속성을 갖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4V가 맞아. 그러면 여기 저항값이 얼마였지? 그러니까 저항값이 얼마든. 자, R분의 1 곱하기 V0 값이, V0의 마이너스 값이 4였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가 돼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얘는 아까 0이 된다 그랬지? 왜냐하면 초기 조건이 0이었으니까. 그리고 얘는 지금 적분 구간이 0에서 0이기 때문에 또 0이 돼요. 얘는 제외하고. 그리고 더하기 얼마가 돼? C 곱하기 dt분의 dv의 제로 플러스 값이 자 ig의 제로 값인데 ig 값은 계속 0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 값이 0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dt분의 dv의 제로 플러스 값은 얘 옮기고 쟤 옮기면 마이너스 r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c분의 1이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r값과 c값 대입하면 되는데 r값이 3분의 5는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4 곱하기 c분의 1 값이 10. 그러면 마이너스 3, 4, 10,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초기 조건을 구해줬어요. V0 플러스 값이 아까 여기서 나온 초기 조건에 의해서 4고 이 값이 마이너스 24가 돼요. 자, 초기 조건 두 개 구했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상수가 K1, K2 두 개고 관계식 두 개 나올 테니까 우리가 K1 값과 K2 값 구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요 값까지 구하는 거는 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구하는 게 이해 안 됐으면 지금 설명을 더 해줄 테니까 질문을 좀 해봐요. 이해됐어? 진짜? 알았어.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요 값에다가 K 대신, 아니, T 대신에 0을 넣으면 그 값이 4가 되면 돼요. 그치? VT라고 하는 게 K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T잖아. 그리고 여기서 제로 플러스 값을 넣게 되면 자, V의 제로 플러스 값은 자, 익스포넨셜 그 마이너스 T 대신에 0 넣고 여기도 T 대신 0 넣으면 자, K1 더하기 K2 값이 얼마가 돼야 돼? 4가 되면 돼. 이게 첫 번째 관계식이에요. 자, 두 번째 관계식 봅시다. 자, 얘를 만들어줘야 돼. 얘를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요 식을 VT에 대한 식이니까 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야 돼. 미분하고 T 이퀄 0을 대입해요.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4가 되면 돼. 다시 설명할게. 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초기 조건을 이렇게 구했어요. dt분의 dv의 제로 플러스일 때의 값이 마이너스 24다라고 구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고유응답의 형태는 이와 같이 생겼어요. 그럼 얘를 변형을 시켜줘야겠지? 얘랑 똑같이 생기게 해줘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면 되겠지.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을. 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dt분의 dv의 제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자 k1 곱하기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더하기 얘 미분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5 앞으로 빼고 k2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5t가 되죠. 여기에 t 대신에 0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 1 되고 얘 1 되니까 지워버리고 남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k1 더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5k2 이게 마이너스 24가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K1과 마이너스 5K2가 마이너스 24가 되는 식이 두 번째 식으로 나왔고 아까 첫 번째 식이라고 했었던 K1 더하기 K2가 4가 되는 식이 나왔어요. 그럼 요 두 개 방정식 연립해서 풀면 K1 값과 K2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구하게 되면 K1 값이 마이너스 1, K2 값이 5가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구한 K1 쿼터 K2 값을 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종적인 고유 융답의 값이 나온 거예요. 이해돼요? 음.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좀 익숙해졌을 것 같고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주어지면 주어진 걸 쓰면 되고 주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 직류 정상 상태를 가정하고 저 값을 구해주면 되지.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유도했었던 적분식이 포함된 이 식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거의 한 90%야. 그러니까 요 식을 이용하되 어떻게 하면 돼? t 대신에 0을 대입해서 dt분의 dv 혹은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 1대의 값을 구해주면 돼요. 알겠지?